최근 반도체 시장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지난 7월 9일 이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29.9%나 뛰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회사가 작년에 167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29%나 줄었고 상장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해였습니다. 적자를 낸 회사인데 주가는 왜 상한가까지 치솟았을까요? 오늘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상황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온칩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과 그 설계도를 실제 칩으로 만들어내는 파운드리 기업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인하우스, 줄여서 DSP입니다.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EUV, 그러니까 극자외선 노광 공정에 최적화된 설계 라이브러리와 하이엔드 공정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건축 설계도를 그리는 건축가와 실제로 건물을 짓는 시공사 사이에서 설계도를 시공 가능한 도면으로 바꿔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온칩스는 작년까지만 해도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였습니다. 상장 이후 매출은 2022년 433억 원, 2023년 636억 원, 2024년 965억 원으로 매년 늘었고 매년 영업이익도 기록했습니다. 고객사로 텔레칩스, 하나비전, 프리퍼드 네트웍스가 있습니다. 2024년 2월에는 디자인하우스 가운데 최초로 2나노미터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팹리스인 넥스트칩, 텔레칩스와의 협력을 넘어 일본 시장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던 회사가 작년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데는 두 가지 프로젝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그룹이 키우던 AI 반도체 팹리스, 뉴블라와의 계약이었습니다. 가온칩스는 뉴블라와 248억 원 규모의 설계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그룹이 뉴블라 청산을 결정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중간에 무산됐습니다. 계약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49% 정도만 받은 채 계약이 끝난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AI 기업 프리퍼드 네트웍스, 줄여서 PFN과의 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작년 말에 끝나기로 했던 계약 기간이 올해 8월 말로 미뤄지면서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도 함께 늦춰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수백억 원대의 매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숫자로 조금 더 들여다보면 단기순 손실은 143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자본 총계도 플러스는 유지했지만 1년 만에 21%나 줄었습니다. 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34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 상태를 보면 자산 총계 1,593억 원, 부채 총계 1,046억 원, 자본 총계 547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이런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나노 공정입니다. 가온칩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에서 AI 칩 설계 과제를 국내 최초로 공식 수주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25년까지가 이 첨단 공정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의 시기였다면 2026년부터는 그동안 쌓아온 수주 잔고가 본격적으로 매출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이 2나노 칩의 테이프 아웃, 그러니까 설계를 마치고 실제 생산 단계로 넘어가는 마지막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고 양산은 2027년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 구조 자체의 균형입니다. 현재 AI 고성능 컴퓨팅과 차량용 반도체가 각각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매출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서 한쪽 업황이 흔들려도 다른 한쪽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증권가 보고서에서는 AI, HPC, 차량용 반도체가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5나노 기아 선단 공정 로드맵에서 나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온디바이스 AI 분야입니다. 디벡스는 국내 대표 온디바이스, 엣지 AI 팹리스로 대표 제품인 DX, M1은 이미 양산 협력이 시작됐고 후속작인 DX, M2는 실제 서비스 구동 검증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 두 제품의 디자인하우스, 즉 설계 실행을 담당하는 곳이 가온칩스입니다. 디벡스는 LGU 플러스와의 협력을 통해 자사의 생성형 AI 기술인 익시젠을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구동에 접목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디벡스의 양산이 확대될수록 가온칩스의 매출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수주 잔고입니다. 한 리서치 업체 분석에 따르면
현재 확보한 수주잔고만 약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프로젝트까지 더해질 경우 성장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수익성이 둔화된 건 대형 프로젝트 일정 지연과 고난도, 과제에 따른 리소스 투입 때문이었지만 올해는 삼성 파운드리 회복과 신규 수주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의 상한가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가온칩스 역시 동반 상승했는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확대 기대감이 커질 때 가온칩스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반도체 투자 수요 확대 기대감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작년 한 해 사이 가온칩스의 부채 비율은 62.5%에서 191.3%로 급격히 뛰었습니다. 1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온칩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다가 뉴블라, 계약 취소와 PFM 매출 인식 지연이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며 작년에 상장 이후 첫 적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그 숫자보다 이나노 공정, 차량용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수주잔고라는 2026년 이후의 반등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부채 비율 급등과 전환사채 물량 부담, 그리고 사업보고서 정정 여부는 계속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기대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지금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캐시킹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세요.